안녕하십니까. 테라피스트를 위한 SNS 기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꼭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쓴 그 글이 네이버에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기 위해서 글을 열심히 쓰는 거예요. 일명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돼 있나? 혹은 첫 페이지에 내 글이 보여지는 건가? 이걸 위해서 혹은 이걸 목표로 제가 열심히 글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상위 노출이라고 하냐? 어떤 게 첫 페이지에 노출된다고 말하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는 특히 블로그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네이버에 이런 검색창에서 뭔가 키워드를 넣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벨루스톤이라고 치면 검색 이렇게 하죠. 제가 쓴 이 벨루스톤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불려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통합, 뷰, 이미지, 지식인, 인플루언서, 동영상, 쇼핑 뭐 이런 순서대로 이게 이제 섹션이에요. 그러면 벨루스톤이라는 이 단어, 이 키워드에는 네이버가 파워링크를 가장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파워링크는 뭐냐면 네이버에다가 돈을 냈고 내 광고를 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유료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이트나 글들을 가장 먼저 노출시켜 주겠죠. 자, 이렇게 벨루스톤 하면 파워링크 이걸 하나의 섹션이라고 표현해요. 파워링크 섹션. 자, 이게 노출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는 파워링크 다음에 이미지라는 섹션이 노출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그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이라는 이미지도 첨부하고 동영상도 첨부를 해요. 그쵸? 그러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좋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노출이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 여기 이미지에 내 사진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뷰예요, 뷰. 이 뷰는 예전에는 이렇게 블로그 따로, 카페 따로 있었지만, 이제 네이버가 뷰라는 하나의 섹션에 블로그와 카페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이 뷰에 노출되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이 뷰에 쭉 봤더니 이 글 하나, 글 둘, 글 셋, 글 넷, 제 거 여기 있네요. 글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일곱 개의 글이 1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벨루스톤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어떤 글이 있나 이렇게 쭉 봤더니 자, 이 앞에 있는 글들 중에 어떤 걸 클릭해보고 싶은 게 있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파노라마식으로 쫙 펼쳐져 있나?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은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사진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 글들은 하나씩밖에 노출을 안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글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노출을 시켜주는지. 이건 네이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양질의 포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자 수도 최소한 1000자 이상, 2000자까지 쓰셔야 되고, 사진도 최소 7장 이상. 그렇죠? 영상은 필수랍니다. 이렇게 네이버 기준에 알맞게, 그러니까 알고리즘 있죠? 이런 로직에 알맞게 글을 쓰면 네이버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파노라마 형식으로 사진을 쫙 배치를 해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양질의 글을 쓸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글을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뷰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상위 블로그를 할 때 상위 노출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1일 1포스팅을 하고 열심히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1페이지 안에 내 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글은 성공적으로 잘 쓴 글이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 두 번째 페이지로 잘 넘어가지 않아요. 더 많은 글을 물론 보기 위해서 이렇게 뷰를 눌러서 아까보다 더 많은 글들을 쫙 검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첫 페이지에서 7개나 노출되는 그 글들을 보고 물건을 살 건지 아니면 정보를 얻을 건지 거의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게 블로그 상위 노출을 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뷰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이런 거를 이쪽 섹션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몰을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이 동영상 섹션에서도 나의 블로그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하나 제대로 잘 씀으로 인해서 내 고객들이 이 동영상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우리의 블로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처럼 여기 뷰 있잖아요. 이렇게 뷰를 보고 클릭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이미지를 보고 클릭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하나를 잘 작성하면 이미지에서 뷰에서 동영상 섹션에서 이 세 군데를 타깃으로 글을 쓰면 내 포스팅이 상위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타깃으로 글을 쓰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위 노출과 첫 페이지에 내 글이 띄워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 막 개설한 블로그를 쓰셔도 좋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래된 블로그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 블로그가 개설이 된 지 언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00년도에 이 블로그가 개설됐어. 근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블로그에 글을 써본 적이 없어. 자, 이런 거를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래된 블로그를 좋아한다는 거. 이 오래된 블로그가 저품질 블로그가 아니라면 오래된 블로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상위 노출되려면 이 포스팅의 개수도 되게 중요해요. 글 하나 써놓고 아까처럼 첫 페이지에 상위 노출된다? 꿈도 꾸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꾸준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1일 1포스팅 100일 도전한다. 이런 오징어 게임들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좋은 블로그들을 우리가 최저가 블로그 또는 우수 블로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좋은 최저가 블로그나 우수 블로그를 블로그 지수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블로그 지수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블로그 지수가 좋아, 블로그 지수가 안 좋아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좋은 평가를 주는 블로그는 뭐 어떤 글을 써도 대부분 상위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지수가 좋은 블로그가 되려면 양질의 포스팅을 해야 하고 어쩌다 한번 포스팅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못해도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정도는 꼭 포스팅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자, 블로그 지수는 상위 노출에 아주 강력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글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 글이 상위 노출에 됐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글을 씁니다. 자, 그럼 상위 노출의 조건이 있어요.
자, 포스팅. 포스팅은 우리가 글 하나를 발행하면 글을 쓰죠. 거기에는 이미지, 사진을 넣기도 하고 동영상을 넣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텍스트는 도대체 몇 자 정도를 써야 좋은 거야? 보통은 1000에서 1500자 정도 쓰시고 더 많이 쓰실 분들은 2000자 이렇게 네이버는 전문 블로그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의 블로그에 하나의 주제만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막 내 직업에 대한 글을 썼다가 내일은 여행에 대한 걸 쓰고 모레는 음식점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그런 블로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블로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꾸준히 쓰시면 보통 그런 블로그들은 전문 블로그예요. 우리가 피부 미용을 하면 건강, 의학, 피부, 미용 이쪽 분야를 아주 독보적으로 포스팅을 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독창적인 내용을 적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안 좋아요. 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유사 문서에 걸려요. 네이버는 사람이 하나하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AI 기계가 쓱 지나가면서 이 글을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기에 저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글이 똑같은 게 있네? 그러면 유사 문서로 알고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남의 블로그를 물론 볼 수는 있죠. 그래 똑같이 베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직접 입력하는 걸 좋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붙하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타이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와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이미지와 동영상을 한 번 쓰는 거를 다시는 재사용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사 이미지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이미지를 재사용하고 싶으면 그 사진을 재가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재가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어쨌든 특히 어떤 에스테틱적인 문제가 있냐면 본사에서 무슨 영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서 단톡방에 쫙 뿌리면 그걸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 블로그에 올린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왜? 유사 이미지에 다 걸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재가공을 해서 내 블로그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홍보성 글 그리고 전화번호를 막 계속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블로그 섹션을 보여드렸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너가 홍보를 하려면 돈을 내고 홍보를 해. 그래서 파워링크 거기에다가 유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블로그라는 이 플랫폼에 내가 엄청 홍보를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싫겠죠. 그래서 홍보성 글을 쓰되 너무 계속 전화번호를 쓴다든지 지나치게 맛집 추천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것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영상은 가장 강력한 노출 수단이에요. 왜? 구글이 이 동영상으로 시장을 점유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 TV라는 거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리는 것도 좋지만 네이버 쪽에도 좀 올려라고 네이버 TV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꼭 네이버 TV를 하지 않아도 블로그에다가 동영상 하나 정도 넣어주면 우리가 그 쓰는 글보다 영상 쪽이 더 빨리 노출이 된다는 거, 더 후한 점수를 준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가 포스팅에 매번 영상을 집어넣는다 이 정도를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는 거는 서로 이웃 혹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써요.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소통. 내가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내 글에 와서 좋아요나 댓글 혹은 더 좋으면 공유도 해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블로그가 소통을 하고 있는 블로그인지 네이버는 유심히 보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놓고 에이만 내비두고 이렇게 다른 사람 블로그에 내가 가지도 않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이러면 네이버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소통하지 않구나. 쟤는 지 글만 쓰네. 좋은 점수를 안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글을 보면서 아무 글이나 보지 마시고, 그룹 있죠. 내가 만약에 피부 미용을 하면 되도록 피부 미용하는 분들의 글을 보시고, 친구 추천도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서로 이웃하면 좋아요. 근데 전혀 나는 피부 미용인데, 막 그 맛집에만 가서 친구를 건다든지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웃도 어떤 사람한테 친구를 걸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이 100명 이상이면요. 네이버 TV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심사를 해서 그래 너 네이버 TV 해라고 승인을 내주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듯이 네이버 TV에도 영상을 올려줍니다. 여기에 올라간 영상들은 네이버에서 잘 노출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영상 편집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포스팅을 할 때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위 노출 60% 이상이 제목에 키워드가 있냐 없냐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글 하나를 작성할 때 시간을 막 3시간, 4시간, 5시간 투자를 하고 제목은 대충 써서 글을 발행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시간을 노출하고 에너지를 쏟아서 좋은 글을 썼다 할지라도 네이버는 이 글을 상위 노출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글을 찾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 글을 썼다면 제목을 참 잘 지으셔야 돼. 그 제목이라는 건 키워드죠, 키워드. 자, 제가 키워드 설명은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벨루스톤 테라피라고 하면 제목에도 벨루스톤 테라피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 본문에도 있어야 되고 태그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벨루스톤에 대해서 이미지랑 동영상이랑 글을 다 썼는데 제목에 벨루스톤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면 이 글은 상위 노출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동일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벨루스톤이라는 이 단어, 이 키워드를 한 3번에서 4번 이 정도 쓰는 건 괜찮은데 여기도 벨루스톤, 벨루스톤, 벨루스톤 막 10번, 20번, 30번 쓰시면 네이버가 싫어해요. 동일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